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승진입니다. 사춘기의 꽃이라고 해서 청소년기,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사춘기 청소년들의 상징이라고 하는 여드름도 어른이 되면 대부분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에 성인이 돼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스트레스까지 유발하며 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법, 오늘은 입주위 여드름이란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위에 반복해서 올라오는 여드름은 우리 몸의 건강 이상 신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조성태 박사님의 알찬 강의 듣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성태 박사님 모셔볼까요?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입 주변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여드름이라고 하면 보통 10대 사춘기 청소년들을 먼저 떠올리는데 네. 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입 주변에 여드름이 계속 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이제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병리적인 현상, 병적인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청소년기의 여드름으로만 보지 말고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를 하면은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환자분이 30대 여성분인데요. 이상하게도 이마와 볼은 깨끗한데 유독 입 주변에만 여드름이 많이 생겨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면접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붉게 올라오기도 하고 심할 때는 진물이 나거나 딱지가 앉으면서 흉터까지 남다 보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습니다. 네, 정말 공감이 됩니다.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거울을 자주 보는데요. 그 입 주변에 뭐가 하나만 올라와도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집중적으로 입 주변에만 올라오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호르몬 불균형이나 피지 분비, 세균 감염 정도로 설명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특히 입 주변은 위장이나 자궁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이 부위에 증상이 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음식도 큰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매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꼭 입 주변에 뭐가 난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환자분도 오늘 소개해드릴 이 환자분도 떡볶이나 라면 같은 자극성 음식을 먹으면 바로 입가에 붉은 뾰루지가 났었다는데요. 단순히 음식물 알러지처럼 피부를 자극했다기보다는 위장에 열이 올라와 피부로 발산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술 등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그건 어떤가요? 잘못된 화장품을 썼을 때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물론 피부에 맞지 않는 화장품, 특히 유분기가 많은 제품을 사용하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화장품 때문이라면 볼이나 이마도 같이 문제가 생겨야 하는데 입 주변에만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근본적으로 몸 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네,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박사님, 이 환자분께서는 입 주변 여드름 외에 혹시 또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이 환자분께 또 다른 특징적인 증상이 있었는데요. 다리 정강이 쪽으로 진물이 나면서 가려운 습진 증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은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입 주변에 여드름이 자꾸 나는 것은 크게 보면 위장 쪽 문제 혹은 자궁 쪽 문제로 본다고 했는데요. 정강이 쪽은 위장 경락과
밀접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분의 입 주변의 여드름도 위장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께서는 항상 생긴 모습에 따른 체질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네. 이분 생긴 모습은 어떠셨을까요? 네, 이분 체질을 확인할 때 어떻게 생겼냐를 확인할 때도 있지만 피부 상태에서 체질을 보기도 합니다. 이분의 맥을 잡으면서 팔 쪽의 피부를 만져봤는데 피부가 굉장히 부드럽고 무른 피부였습니다. 이러한 체질을 습체라고 합니다. 습체는 피부도 물렁물렁하면서 부드럽지만 성격도 부드러운데요. 좀 원만하다는 것 뜻이죠. 이 습이라는 게 섭생을 잘못하면 열과 만나서 습열이 돼요. 이분처럼 입 주변에 곱는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강이에 나타나는 것도 같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피부 상태로도 체질 감별이 된다니까 정말 신기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드름은 연고 바르면 낫지 않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연고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금방 재발하는 이유는 속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분은 위장 내부의 습열이 원인이라고 진단 내렸는데요. 그래서 순환을 시켜 습을 제거해주고 위장을 안정시키고 열을 내려주는 한약을 썼던 것입니다. 이 효과는 얼마나 빨리 나타났나요?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한약 먹으면 얼마나 걸리나요? 하고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 환자분은 치료 시작 후 2주 정도 지나면서 새로운 여드름이 발생이 확실히 줄었고 한 달이 지나면서 붉은 흔적과 흉터가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다리에 있던 습진도 점차 없어져서 딱지만 남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평소에 많이 붓는 이런 현상도 덜하고 피곤도 덜하고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겉만 가라앉힌 게 아니라 몸 전체 균형을 잡아주면서 피부가 스스로 좋아진 거군요. 맞습니다. 한약은 근본 원인을 바로잡아야 피부가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같은 여드름이라도 사람마다 원인과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입 주변 여드름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네. 이 몸속 건강의 신호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단순히 연고에만 의지하지 않고 근본 원인을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여드름이라 반복된다면 몸속의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증상을 억누르기보다는 왜 생겼는지 원인을 살펴서 치료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나칠 수 있는 여드름으로도 건강의 이상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바로 우리의 한의학입니다.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꼭 내원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